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다 남자에게 미쳐버린 인간 말종 40대 여성 한나 씨를 알고 계십니까? (2003년 5월) 서울의 한 노래주점. 그곳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40대 여성 한나 씨가 한 남성 손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남성 손님은 46세 남성 박 씨로 아내와 아들이 있고 준수한 외모에 안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남성이었다. 그렇게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손님으로 시작된 둘의 관계는 어느새 밖에서도 만남을 갖는 불륜 사이가 되었으나, 이후 1년 가까이 관계가 길어지자 남성 박 씨의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게 되었고, 그때부터 한나 씨 때문에 가정까지는 깨고 싶지 않았던 박 씨가 그녀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 씨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한나 씨는 당신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 부인과 이혼하고 재결합하자라는 말을 했고, 그런 한나 씨가 부담됐었던 박 씨는 2004년 4월 초 1년간 관계를 이어오던 한나 씨에게 그만 만나자는 말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사건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박 씨에 대한 집착이 극에 달한 한나 씨는 그로부터 2달간 박 씨에게 무려 250여 통의 전화를 하며 다시 만나자고 애원해 보았으나, 박 씨는 계속해서 그녀를 밀어냈고, 상황이 길어지자 한나 씨는 박 씨의 아내만 없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다. 쉽게 이해하기 힘든 마인드의 한나 씨. 그녀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부산이 고향으로 어릴 적 공부를 잘했던 한나 씨는 20년 전인 1980년대 중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의 덴버라는 곳으로 유학을 떠났고, 유학 중 미국인과 인연이 되어 결혼을 하며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그러나 형편은 나아지질 않았고, 거기에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던 한나 씨는 2002년경부터 한국을 자주 오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비행기 요금은 자신이 벌어야 했다. 그렇게 한국에서 영어 과외를 하며 돈벌이를 하게 되었지만, 그걸로 부족했던 한나 씨는 밤에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해왔던 것인데, 한나 씨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손님으로 왔던 박 씨를 만나게 된 것이었고, 돈 많아 보이는 박 씨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바꿔보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삶을 살아왔던 그녀는 남자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자신의 내연남인 박 씨의 아내를 없애버리려는 범행을 계획했고, 2004년 4월 말부터 한 달간 박 씨에게 들은 집 근처를 돌며 박 씨의 출근 시간, 그리고 박 씨의 아내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들을 알아냈다. 그렇게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한나 씨는 2004년 5월 28일 오전 11시경 범행 도구를 챙겨 박 씨의 집이 있는 성북구의 빌라를 찾게 된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던 한나 씨는 잠시 박 씨의 집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자고 있던 박 씨의 아내의 얼굴을 발로 밟아버렸고, 전깃줄로 목을 감아 기절시킨 뒤 준비해간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해버렸다. 그리고는 범행 도구를 챙겨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사건 발생 3시간이 지난 오후 2시경 학교를 마친 박 씨의 아들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게 되는데, 이후 현장에 온 경찰은 온몸에 구타를 당한 듯 피멍이 들어있고 흉기에 수차례 찔렸으며 목에는 전깃줄이 감긴 채 처참하게 숨져있는 박 씨의 아내를 보게 된다. 경찰은 잔혹한 사건 현장을 살피며 수사를 이어가지만 현장에서는 누군가 강제로 문을 열거나 직접 문을 열어준 흔적, DNA, 족적 등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면식범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박 씨와 그의 아내, 주변인들을 탐문 수사해보지만 역시 단서가 될 만한 내용들은 얻지 못했다. 그렇게 사건 발생 열흘가량 현장과 탐문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남편 박 씨와 아내의 통신 기록을 조회하다 남편 박 씨의 휴대전화로 2달 동안
무려 250여 통이나 걸려온 의문의 전화번호를 발견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번호가 남편 박 씨의 불륜 여인 한나 씨의 번호라는 것을 알고는 그녀의 거주지와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등을 추적하게 되는데, 경찰의 수사 결과 놀랍게도 한나 씨는 사건이 발생했던 5월 28일 오후 5시경 미국으로 출국한 상황이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다 한나 씨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한국에서 머물렀던 곳을 알아냈으나, 그녀가 범인이라고 하기에는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했기에 또 다른 단서를 찾으려 했고, 이때 결정적인 단서가 잡히게 된다.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하려 했던 경찰은 남편 박 씨의 통화 기록을 다시 살피다 한나 씨의 전화번호를 제외하고 여러 통의 전화가 걸려온 또 다른 번호를 보게 되는데, 이 번호는 확인 결과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한나 씨 조카의 휴대폰 번호였다. 즉시 경찰은 번호를 추적해 한국에 있는 한나 씨 조카를 찾아가 박 씨에게 왜 전화를 했는지 묻게 되는데, 대답을 망설이던 한나 씨의 조카는 박 씨에게 전화를 건 이유는 한나 씨가 전화를 걸면 박 씨가 받지 않아서였다는 말과 함께 자신은 공범이 아니라며 경찰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한나 씨의 조카는 평소 오후가 되면 한나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와서 밥을 먹었는데, 사건 발생일인 2004년 5월 28일 그날에는 오전 11시 반경 급히 가게로 들어오더니 자신이 칼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 관련 보도가 있는지 뉴스를 보라는 말과 함께 범행 도구로 사용한 흉기를 식당에 두고 황급히 미국으로 도망쳤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나 씨가 범인인 것이 명백한 상황. 즉시 경찰은 미국 정부에 한나 씨에 대한 신병 인도를 요청했고,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한나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자신의 내연남인 박 씨의 아내를 잔혹하게 숨지게 한 한나 씨. 그녀의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2005년 5월 열린 1심 재판.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도 모든 정황이 논리적으로 특정 인물을 지목할 경우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며 그녀에게 고작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20여 년이 지난 2025년인 현재, 악랄한 범행을 저질렀던 그녀는 현재 출소하여 어디선가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